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어요. 0.61% 정도 빠졌는데 그 이외에 다우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조정세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고요. 나머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할 경우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사의 연구에서 부스터샷까지 맞게 될 경우에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수치를 2회 접종과 비교를 했을 때 25배 정도 높아지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부스터샷까지 맞게 된다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여러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이전에 나왔던 것까지 계속 쌓여주면서 이 공포감 지수라고도 하죠. 이 빅스 지수가 9% 정도 하락한 19.9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은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마냥 좋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금 변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봐야겠습니다. 그 내일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페드의 테이퍼링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러한 예상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이전에 말했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건 하나는 이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이전 발표된 수치가 고용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실업률 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달 내용도 봐야지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CPI가 확 줄어들게 된다면 안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테이퍼링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금리 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은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피치에서 한국 내년 금리 인상 예정 폭을 50bp에서 75bp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맞춰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도 초반 생각을 하시면 그때 미국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 진행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시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현물 가격 기준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나? 약간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을 더 봐야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디램 가격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추웠던 이 LNG선, 요쪽이, 이 조선 쪽이 이 LNG선 수주 신기록을 조선의 빅3가 달성을 하면서 이 조선사 쪽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 현대 쪽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부품 업체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브레이크를 만드는 업체가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랑 GM 쪽이 이 생산 쪽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현대나 이런 데 입장에서도 이 브레이크 쪽을 납품을 받는데 최대한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마진은 보장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원재료 이런 쪽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예, 운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 예전에 맺어놓은 계약으로는 지금 올라간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인해서 이걸 이제 커버를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적자가 나고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없어 파산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다라는 얘기는 제 예상이 맞다면 다른 부품업체들 또한 이 악영향에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부품 쪽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업체더라도 조심을 해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OLED 쪽에서도 디스플레이 영역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한국 쪽 이건 조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한국 러시아 소형 원전으로 그린 수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소형 원전 그리고 그린 수소겠죠. 이 원전 쪽도 주목을 해보시고 수소 쪽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두산 쪽이 여기는 확실하게 대장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소 트램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수소 트램 쪽 기술 있는 뭐 여러 기업들 있다면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탄소 배출권 ETF가 한 달 사이에 40%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이쪽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선물 옵션 마감일이고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위로 잡힐지 아래로 잡힐지 공매도가 재개가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숏이었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올라간 폭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동안의 패턴과는 다르게 움직일지 이걸 주목해보면 좋겠고요.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될지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걸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오늘 중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는 있어 보여도 그래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내일 미국 CPI가 발표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향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므로 계속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제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종 모양 있잖아요. 그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뉴스 나온 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러 원자력 기술 협력 실무 논의 수소에너지 SMR 협력 추진 요거 딱 보고서 이 두산중공업이랑 뭔가 엮여 있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딱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수소에너지 하면 한국에서 대장이 누구냐? 두산 이 퓨얼셀을 필두로 하는 두산그룹이고 SMR 역시도 두산중공업이 가장 앞서 있지 않나 해서 모든 게 엮여 있는 걸 딱 보았을 때 두산중공업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다른 거를 골라가지고 하나를 꼽을 필요가 없어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란 나라 자체가 작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규모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은 여기서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상황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순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상으로 보았을 때 역시 이거 딱 보고서 이거 한동안 계속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보세요. 산 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늘었죠. 이 이야기는 뭐다? 여기 위치가 단기성으로 봤을 때 이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거예요. 뭐 유상증자니 뭐니 아직 멀었고 단기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유상증자 그 몇 가지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1월달, 3월달. 근데 이 스케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매수 안 쉬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한 당일 있잖아요. 유상증자하고 신주 상장하는 당일 한 며칠 정도만 주춤주춤하고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되어 준다면 우리는 그냥 좋게 생각을 하면 된다. 딱 잘라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굉장히 큰 순항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음봉 두 개를 잡아 먹으면은 여기부터 조금 조금 보면서 만약에
단타를 생각하면은 요 정도 한번 노려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순항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스텝은 잘 진행이 됐으니까 두 번째 스텝이 진행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얻어가시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번 다른 시선으로 이 종목들, 다른 종목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얻어가셨으면 더 좋은 거고, 이것저것 시선을 보고 찾아보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종목이라는 건 결이 있고, 한번 패턴이 잡히면은 진짜 아예 몇 년이 지난 패턴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그 흐름대로 많이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 깨지는 방향대로 한 번에 훅 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페이크를 계속 주다가 한번 그 방향으로 잡히게 되면 쭉 가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막 가려는 패턴을 보여주다가 위로 갑자기 잡혀버린다. 그럼 위로 많이 가는 거고요. 위로 가려는 패턴을 잡히다가 아래쪽으로 많이 가면은 아래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패턴을 깨는 모습이 안 나오면 이전 패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두산중공업은 일단 잡혀있는 패턴대로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패턴이 깨지면은 어느 방향으로 잡히는지 보고서 다시금 전략을 수정해 나가자 이거죠. 자, 한다면 현재 두산중공업에 잡혀있는 패턴이 무엇이냐? 요 아래쪽 부분과 비슷한 차트가요. 여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랑 보면은 크게 비슷한 게 없어 보이시죠? 근데요, 여기를 보았을 때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니까 볼린저 상단까지 갔습니다. 하단을 찍고 21선 아직 돌파 못했죠. 돌파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볼린저 하단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뚫어주게 된다면 이 볼린저 상단 맞을 때까지 올라가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 못하니까 더 떨어지다가 21선 뚫어주니까 볼린저 상단, 물론 여기서는 볼린저가 이렇게 좁혀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되어주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볼린저 하단에서 21선 뚫어주니까 볼린저 상단까지 가주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볼린저를 위쪽에서 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쭉쭉쭉.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뭐 이만큼 올라왔으면 단타 해먹을 만큼은 해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21선 돌파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것만 보세요. 1순위로. 만약에 돌파를 못 해주게 되고 나서 이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음번 볼린저 하단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약간 이렇게 좁혀지긴 하겠지만 아직 그래도 여전히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략 대응 방법을 한번 세워보자면 일단 1순위 21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는 보고, 만약에 볼린저 상단에서 띡 이렇게 딛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가 준다면 홀딩을 하면서 보자. 이걸 1번. 2번. 만약에 볼린저 상단까지 갈 것도 없이 21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전 저점 확인하고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이 볼린저 하단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걸 2번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되게 쉽죠? 크게 볼 것 없이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과거에 봤을 때 11선을 돌파하면 21선까지 한 번씩은 이렇게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단기로 조금 더 볼 생각이라면 21선까지 찍는 모습은 딱 기대를 하고 거기서 그 이상은 이제 돌파하는 거 말고는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올라왔으면은 단타 끝냈죠. 두산중공업 우리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결과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연말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12월 곧 있으면 중순인데 따뜻한 마무리로 마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차트 공부의 개념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공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